나 그때 좀 서운했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미안한가요?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나요? 한국어 표현 서운하다에는 기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조금은 부담을 주는 마음까지 들어있어요. 비슷한 말로 섭섭하다도 있죠. 두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서운하다와 섭섭하다를 언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바꿔서 쓰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국어 감정 표현 중에서도 한국인의 관계 문화가 잘 드러나는 표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서운하다와 섭섭하다인데요. 이 두 단어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설명하기가 꽤 난감해요. 학생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저도 잠깐 당황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 두 표현을 칼로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 둘 다 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말하는 습관도 달라서 자주 말하는 단어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실제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두 표현의 중심 느낌을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섭섭하다와 서운하다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실제로 두 표현을 바꿔 써도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중심 느낌을 조금 나눠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내 생일을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을 때, 가족이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 연인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을 가볍게 넘길 때, 이럴 때 나 좀 서운했어 라고 자주 말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관계 속 기대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데 네가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어. 나는 네가 나를 조금 더 신경 써줄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이 관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반면 섭섭하다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아쉽거나 조금 허전할 때 써요. 특히 섭섭하다는 속상함과 아쉬움이 더 먼저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섭섭하다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자주 사용해요. 하나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했을 때예요. 이때는 서운하다와 바꿔 써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제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나 좀 서운했어. 나 좀 섭섭했어. 이렇게 둘 다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꽤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나 좀 서운했어. 이거는 우리가 친한데 네가 기억해 줄 줄 알았어. 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나 좀 섭섭했어. 이거는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속상하고 아쉬웠어. 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섭섭하다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상황 하나는 정든 사람과 헤어지거나 좋은 시간이 끝날 때예요. 이때는 섭섭하다가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친구가 멀리 떠난다거나 같이 일하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즐거웠던 시간이 끝났을 때 아, 정말 섭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의 섭섭하다는 누가 나를 실망시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기대를 저버린 것도 아니죠. 정이 들었는데 헤어져야 해서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운 거예요. 짧게 정리하면 서운하다는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기대했던 마음이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나를 조금 더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라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반면 섭섭하다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아쉬울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든 사람과 헤어지거나 좋은 시간이 끝날 때는 그 속상함과 아쉬운 마음에 허전함이 더해져요. 그럼 이제 제 실제 경험담을 통해 서운하다와 섭섭하다의 감정 표현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가족 관계에서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넓은 편도 아니고 마음을 깊게 나누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느끼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난히 엄마한테는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자주 느껴요.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서운함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그만큼 기대도 크고 상처도 쉽게 받는 거죠. 제가 지금도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반찬에 대한 거예요. 특히 고기 반찬이요. 저는 뭐든 잘 먹는 편이고 제 동생은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 고기 반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동생 몫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먼저 식사할 때 저는 그냥 있는 반찬으로 밥을 먹어요. 그런데 동생이 오면 갑자기 고기 반찬이 생겨요. 와, 그럴 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는 서운하다 못해 눈물도 찔끔 났어요. 제가 장녀거든요. 제 동생은 하필 남자애고요. 한국의 모든 가족 문화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 세대의 가족 문화에서는 장녀가 더 많이 양보하거나 아들이 조금 더 챙김을 받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엄마에게 서운함을 느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적 없나요? 최근에 가족한테 뭐가 제일 서운했나요? 저한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벌써 친구로 지낸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저와는 약속을 잘 안 잡는 느낌? 그 친구가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랑 만나면 정말 좋다, 편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정말 자주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친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인 거죠.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뒤로 좀 밀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친구한테 100만큼 기대하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50만큼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더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이 있고 그 친구가 제 기대를 전부 채워줘야 할 의무는 없죠.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서운하다는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친구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쿨하게 그래,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은 있고 나랑 만날 시간은 없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연인과의 연락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자주 연락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연락을 자주 안 할 때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서운한 감정만 계속 쌓아두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친구나 연인에게 서운했던 적이 있나요?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말하나요? 이번에는 섭섭하다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해외에서 생활 중인 친구가 있었어요.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저랑 정말 재밌게 놀았죠. 일주일에 3-4번? 그 이상 만나서 논 것 같아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맨날 만나서 놀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음 주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친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2달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공항에 배웅하러 나가서 진짜 섭섭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오면 또 같이 놀자고 약속했어요. 여기에서 말한 섭섭하다는 친구가 저한테 뭘 잘못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친구가 저를 실망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깨진 것도 아니죠. 그보다는 정든 사람이 떠날 때 느끼는 허전함과 아쉬움에 가까워요. 조금 더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느끼는 속상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서운하다보다 섭섭하다가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단순히 슬프다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든 사람과 헤어질 때 느끼는 허전하고 속상한 마음. 한국어에서는 그런 순간에 섭섭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서운하다, 섭섭하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요. 말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자주 쓰는 건 조금 조심해야 해요. 너 왜 답장 늦게 했어? 서운해. 나 빼고 만났어? 와, 진짜 섭섭하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나중에는 이 관계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야,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해 라고 말하면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먼저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정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서운하다와 섭섭하다는 가까운 관계에서 사용해야 더 자연스러워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저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운했습니다 보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대했던 부분과 달라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럼 말하는 게 감정적이지 않고 더 부드럽게 들려요. 오늘은 서운하다와 섭섭하다의 차이를 이야기해봤어요. 두 표현은 사전적인 의미도 비슷하고 실제 대화에서도 사용하는 상황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완전히 딱 나누기는 어렵죠. 하지만 굳이 중심 느낌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서운하다는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기대했던 마음이나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좀 더 기대하는 감정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을 때,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와 차별할 때, 연인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을 가볍게 넘겼을 때, 이럴 때는 서운하다가 자연스러워요. 반면 섭섭하다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아쉽거나 정든 사람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허전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즉, 속상함과 아쉬움, 그리고 상황에 따라 허전함이 중심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있었죠. 서운하다와 섭섭하다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말할 때는 부드럽게 말하고 들었을 때는 가볍게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서운하다와 섭섭하다의 차이가 조금 더 선명해지셨나요? 완전히 딱 나누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야기로 두 표현의 느낌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운하다와 섭섭하다를 깊게 들여다보면 유대감이 깔려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감이 전혀 없는 관계에서는 사실 서운함도 섭섭함도 잘 생기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평소에 서운함을 자주 표현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서운함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편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시선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